오늘 핫쌈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라며 본인을 다룬 영화에 인터뷰를 했는데 현 정부를 비판한 대목으로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자연이 좋은 분이에요. 할배시죠. 답답할 때도 많죠. 노잼이라 그러죠. 원래 이런 거보다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활용할 계획이 마땅찮아. 거기에다가 여보 아무것도 심지 말고 내버려둬. 꽃 심을 거니까. 당신 저렇게 많이 다 하고 있잖아. 그걸 도라지 꽃 심자고.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이제는 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뭐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룬 성취가 다 무너졌다. 허망하다.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으로 들리는데 전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허망합니다. 네. 아니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있나. 그리고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성취를 하셨다는 건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불과 5년 만에 600조에서 지금 1000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00에서 마이너스 1000이 된 거를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띄고 600에서 1000이 된 것 이게 그럼 내 성취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집값이 지금 폭등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경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차 3법으로 정말 많은 그런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가지고 왔고 뭐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이게 공감되지가 않은 것이고요. 정말 아직도 딴 생각에 살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 5년 동안에도 딴 세상에 살던 분이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말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우기 의원님은요? 저는 뭐 맞는 말 하신 것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부분 뭐 5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냈죠. 근데 그것들이 거의 무너진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한 거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외교 하나는 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무색하게 1년 만에 모든 외교가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게는 뒤통수 맞았고요. 미국에게는 도청을 당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사실 무역 적자가 최대치입니다. 경제 보복까지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낮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도 저는 맞는 말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의원. 그러면 대중국 관계에서 저자세, 북한 관계 저자세 이게 그러면 잘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냐. 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복원을 하기에는 지금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무시를 하고 중국 저자세 그리고 북한 저자세로 인한 성과가 뭡니까? 그것도 성취인가요? 그 ICBM 이런 핵실험을 지금 빵빵 하고 있는 이 북한을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까지 가게 된 게 그럼 문 대통령은 이게 성취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면에서 외교 관계에서 뭘 잘했다고 하는지 저는 공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지금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실 어려운 관계에서 지금 오히려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이루어온 성취가 무너져서 이게 허망하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현 정부가 잘해주길 바란다 이런 덕담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군인지 적인지를 관계없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느 덕담은 없는 채
본인이 이룬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졌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저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법치유린입니다. 그 마지막 결국은 검수완박법을 본인이 그만두기 직전에 결국은 부랴부랴 공포하시느라고 국무회의에 오전에 열리기로 한 국무회의를 오후 시간으로 또 시간 변경을 하고 정말 무슨 뭐 빗장이에 쫓겨서 도망가듯이 정말 5월 9일에 그 퇴임 이전에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5년 동안 문개인 이 권력 수사가 하나하나 지금 제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에서는 이것마저도 무슨 탄압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문정부에서 수사를 하면 이것은 정당한 수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면 이게 탄압입니까? 이러한 내로남불 그리고 이러한 법치유린 이런 것을 다 공정을 무너뜨린 게 이게 문재인 정부였죠. 조국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문정부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것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전용기 의원. 사실 뭐 우리가 중국과 북한에게 저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자세가 아니고요. 사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는 중립외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저자세기보다는 중립외교를 택해서 그래도 중국에게 많은 무역 흑자를 남겼던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미국, 중국 전부 다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만들어 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치유린 말씀하시는데 법치유린의 가장 끝판왕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분명히 일본 강제징용은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치유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뭐 만인을 바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는 거는 전 정부 탓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뭐 사실 비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잘했던 것,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는 그 생각합니다. 법치유린은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피해자 15명 중에 10명이 피해자 유족입니다만 받아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법치유린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강제징용 해법이 법치유린 이것은 동감할 수가 없고요. 예, 여기까지 그리고 듣겠습니다. 제3자 변제를 했다고 예. 해서 채무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